끌어당김이 작동하는 원리. 여러분, 단 한 달 동안 매일 밤 결혼한 나를 상상했을 뿐인데 꿈꾸던 이상형이 찾아와 청혼까지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실제로 작동한 것입니다. 특히 인연을 끌어당기고 싶은 분들은 오늘 내용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왜 우리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다면 당신의 현실도 놀랍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네빌마인드와 함께 시작합니다. 실제 사례. 원하는 사람을 끌어당기다. 지난 8월에 친구 소개로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남편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상형의 사람을 만나고 이틀 뒤, 저는 일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남자를 제게 소개해준 친구마저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남자는 제 새 주소를 알 리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가 제 이름을 기억하는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로 여러 남자를 만나봤지만 그 남자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저는 잠들기 전 친구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이 아닌, 싱글이 아닌 유부녀가 되어 다른 침대에 누워있다고 느꼈습니다. 상상 속에서 저는 제 왼손에 낀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워. 정말 제2의 부인이 되다니. 그리고 그 상태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한 달 동안 매일 밤 반복했습니다. 10월 첫 주에 그는 실제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데이트를 하던 날, 저는 제 꿈이 제대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11월에 그는 청혼을 했습니다. 우리는 1월에 약혼을 하고 다음 해 5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지금 제가 꿈꾸던 것보다 행복합니다. 남편 또한 행복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녀가 단순히 소망을 바란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상태로 잠재의식에 각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잠재의식은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반복된 체험은 곧 내적 확신이 되었고, 그 확신은 외부 환경을 움직여 상황과 사람을 그녀에게 끌어왔습니다. 생각은 자석이다. 우리가 하는 생각과 말은 곧 씨앗입니다. 다른 누구도 내 경험을 대신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말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은 씨앗이고 감정은 그 씨앗에 물을 주는 행위입니다. 씨앗이 자라려면 흙에 뿌리 내려야 하고 햇빛과 물이 더해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자라난 씨앗은 결국 현실이라는 열매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주로병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더 자주 병에 걸리게 됩니다. 가난에 대해서 자주 말하는 사람은 더 가난하게 살고, 풍요에 대해서 자주 말하는 사람은 더 풍요롭게 살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이 일종의 자석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고, 자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점점 더 강해지게 되고, 궁극적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을 삶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경우, 여러분은 자신이 느끼는 기분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생각의 방향을 더욱 의도적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왜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긍정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 느끼는 기분이 곧 나침반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기분은 원하는 것과 일치된 방향을 가리키고, 나쁜 기분은 결핍에 초점을 맞췄다는 신호입니다. 나쁜 기분 속에서 언젠가 실패할지도 몰라라는 두려움을 반복하면 잠재의식은 그 두려움마저 충실히 실현시킵니다. 그러므로 긍정에 집중하는 것은 단순한 자기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원하는 현실을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빨간색 새 차를 갖고 싶어 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창조 작업은 시작됩니다. 그 생각을 계속 바라보고 흥분된 감정을 느낄수록 그 차는 더욱 빠르게 당신의 경험 속으로 다가옵니다. 반대로, 하지만 그건 너무 비싸 라는 의심을 덧붙이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 창조를 방해하게 됩니다. 결국 허용하지 않으면 창조된 것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언제나 현실이 된다.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에 관해 말하고 있는 중이라면 당신의 생각들은 그와 비슷한 생각들을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내면 존재는 긍정적인 감정을 제공하며 알려줍니다. 당신은 지금 올바른 방향에 있다. 지금 당신의 소망과 현실은 이미 만나는 중이다. 신호를 보내줍니다. 여러분, 법칙은 언제나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어떤 방향으로 그것을 쓰느냐가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단 5분이라도 이미 이루어진 나를 상상하세요. 원하는 인연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 원하는 삶을 이미 살고 있는 자신을 느끼며 잠들어 보세요.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현실을 불러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상상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곧 현실의 설계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장면을 마음에 품느냐가 내일의 당신을 결정합니다. 오늘 밤 원하는 삶을 이미 살고 있는 자신을 상상하세요. 그 순간부터 현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더 깊이 있는 끌어당김의 원리와 실천 방법을 내일 만나고 싶다면 네빌 마인드와 함께 하세요. 당신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여정, 이제 우리와 함께 시작할 차례입니다. 3개월 만에 특정인 이상형 끌어당김 가능할까? 저는 지금 이상형과 연애 중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조건을 가진 사람을 정말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컸습니다. 하지만 끌어당김을 통해 실제로 이상형을 만나게 되었고 지금은 행복한 연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에 그리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특정인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 이상형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1점 이상형을 만나게 된 계기, 2점 잘 맞는 사람을 만나면 느껴지는 특징, 3점 특정인 끌어당김 방법,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상형을 만나게 된 계기. 어느 날 우연히 지인의 소개로 작은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별 기대 없이 갔던 자리였는데 그곳에서 지금의 연인을 처음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가치관, 관심사, 삶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너무 잘 맞는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했고 대화가 술술 이어졌습니다. 그날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이 정말 존재하는구나 를 알게 됐습니다. 잘 맞는 사람을 만나면 느껴지는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진짜 잘 맞는 사람을 만나면 단순한 설렘을 넘어서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편안함과 안정감이 듭니다. 꾸미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존중받는 느낌을 받아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대화가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에너지 충전이 됩니다. 만나고 나면 지치지 않고 활력이 생깁니다. 미래가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이 사람과라면 하는 긍정적인 그림이 그려집니다. 서로의 성장 자극 함께 있으면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어집니다. 이건 단순한 연애 감정을 넘어 영혼이 맞닿는 사람을 만났을 때 느낄 수 있는 특징입니다. 이상형 리스트와 끌어당김. 하루는 자기 전 다이어리를 쓰던 중 예전에 적어둔 이상형 리스트가 떠올라 다시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소름이 돋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제가 적은 이상형의 조건과 지금 만나는 연인이 무려 99%가 일치했던 겁니다. 저는 이상형 목표를 총 31가지 적었는데 외모뿐 아니라 가치관, 성격, 삶의 태도, 직장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설마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하는 마음이었지만 그냥 내가 원하는 사람을 글로라도 적어보자는 생각으로 마음을 비우고 써내려갔습니다. 만나면 좋고 못 만나면 어쩔 수 없다는 편안한 마음이었죠. 저는 끌어당김을 믿는 사람이기에 연인 역시 끌어당김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이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도 리스트에 넣었는데 놀랍게도 지금의 연인은 그 부분까지 완벽하게 부합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연인 역시 저를 만나기 전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 대한 소망을 글로 적어두었다는 겁니다. 메신저로 보내준 그 내용을 보는데 마치 제 성격과 제가 연인을 대하는 태도를 그대로 써놓은 듯했어요. 심지어 연인이 그 소망을 적은 날짜가 바로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서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끌어당겼구나. 이상형을 적으면 좋은 이유. 이상형을 구체적으로 적는 건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끌어당김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원하는 게 구체화됩니다. 막연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록할수록 현실에서도 더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회를 포착합니다. 우리 뇌의 RAS 망막 활성화 시스템은 적어둔 정보와 관련된 상황이 나타날 때 자동으로 주목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책을 좋아하는 사람을 적어두면 모임에서 책 얘기가 나올 때 그 사람이 눈에 띄게 됩니다. 잠재의식이 정렬됩니다. 매일 리스트를 보며 그 감정을 떠올리면
잠재의식이 그 방향으로 행동과 선택을 이끌어줍니다. 집착을 줄이고 열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특정인에게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나와 진짜 맞는 사람의 핵심 요소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덕분에 더 건강한 방식으로 인연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즉, 이상형 리스트는 내 마음의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찍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필연적인 만남이 끌려오게 됩니다. 특정인, 이상형 끌어당김의 핵심. 특정인이나 이상형을 끌어당기는 건 분명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집착을 피하는 것입니다. 꼭 이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집착보다는 나와 가장 잘 맞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다가온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결국 진짜 잘 맞는 사람이라면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하는 사람을 만나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그리고 어떤 감정을 품고 사느냐가 현실을 결정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이상형을 만나 지금 행복한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이상형을 구체적으로 적고 이미 만난 듯한 기분을 살아내보세요. 원하는 사람은 이미 다가오고 있습니다. 믿음과 준비가 되어 있는 순간 그 인연은 반드시 당신 앞에 나타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네빌마인드를 함께 키워주세요. 네빌마인드와 함께 원하는 현실을 창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곧 당신의 끌어당김 에너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원하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사람이 외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는 단순히 커피 한 잔을 받았을 뿐인데 어느 날 정말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숨겨진 법칙이 작동한 걸까요? 이 모든 건 끌어당김과 심상화의 힘이었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린 장면이 실제 현실로 이어지는 순간들. 직접 경험해본 사람들은 결코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와 제 경험을 바탕으로 끌어당김 사례와 심상화를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 1, 외국인이 한국에 정착한 이야기.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 일입니다. 당시에도 끌어당김에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마다 네빌 고다드 책을 들고 다니며 읽곤 했습니다. 하루는 점심시간에 근무하던 외국인 직원 한 분이 제 옆에 와 앉더니 무슨 책을 읽고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자기계발 서적이에요라고 얼버무렸습니다. 끌어당김이라고 하면 괜히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에게는 솔직히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네빌 고다드 책이에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분은 깜짝 놀라며 자신도 네빌 고다드를 안다고 하며 시크릿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한국에 와서 살게 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분은 외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자란 여자들의 삶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평생 집안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분의 어머니 역시 늘 여자는 청소와 설거지를 잘해야 사랑받는다라며 집안일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함께 자란 자매들은 그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지냈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설거지를 하며 살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외국 사람과 결혼해서 이곳을 벗어날 거야. 내가 직접 일도 하고 사랑도 받으면서 살 거야. 그런 고집 때문에 자매들에게 미움받고 어머니에게도 자주 혼이 났지만 결국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자신이 외국에서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성인이 된 뒤 여행 온 한국인을 만나게 되었고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으로 이어져 지금은 한국에서 정착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무언가 원할 때마다 끌어당김과 심상화를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사례 2, 커피 끌어당김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는 제 경험입니다. 저는 끌어당김을 연습할 때 종종 작은 테스트를 합니다. 큰 소망 말고 아주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빨리 다가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죠. 그날은 문득 커피 한 잔을 떠올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상상 속에 저는 커피 향을 맡으며 공짜 커피는 더 맛있구나 하고 웃고 있었습니다. 상상이 끝난 뒤에는 깊게 심호흡을 하며 이 모든 게 이루어져 감사합니다를 3번 정도 반복했습니다. 끌어당김을 하는 과정에서 언제 이뤄지지? 어떻게 이뤄지지? 걱정하거나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받으면 좋지만 못 받아도 괜찮아. 그렇게 흘려보내던 마음을 편안히 두었습니다. 2주쯤 지나던 날, 평소라면 오후 6시에 산책을 나갔을 텐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오후 3시에 산책을 가고 싶었습니다. 내가 왜 이 시간에 나가고 싶지? 의아해하면서도 집을 나섰습니다. 공원을 걷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건물 앞에서 집주인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집주인은 이 시간에 여기서 보내라며 신기해하더니 커피를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이게 바로 내가 끌어당긴 그 장면이구나. 비록 오전에 커피를 마셔서 생수로 부탁했지만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신기해서 집에 돌아오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두 사례를 보면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원하는 장면을 특정지어 상상했고 그것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었을 뿐입니다. 끌어당김을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원하는 게 계속 바뀌고 꾸준히 심상화를 하지 않으며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며 집착합니다. 끌어당김을 제대로 하려면 소망을 압축된 짧은 행동으로 상상해야 합니다. 원하는 걸 이뤘을 때 나타날 만한 행동을 간단한 행동으로 제한시켜 그 이미지가 현실처럼 느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합니다. 집을 원한다면 계약을 하거나 거실을 둘러보는 장면이 아니라 원하는 집의 침대에 누워 푹신함과 안정감을 느끼는 순간을 상상해야 합니다. 승진을 원한다면 상사와 단순히 악수하며 축하받는 순간 또는 지인에게 승진 축하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상상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원한다면 원하는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드라이브를 하는 상상을 해야 합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 바람, 그때 그 기분을 지금 느껴야 합니다. 이처럼 간단한 행동으로 제안하고 그 장면이 현실처럼 느껴질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면 무의식은 그것을 이미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고 실제 현실도 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끌어당김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소망을 압축된 장면으로 상상하고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이미 이루어진 현실이라고 믿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걱정이나 집착은 내려놓는 것. 여러분이 원하는 소망은 먼 미래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네빌 고다드의 말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미래에 저 멀리 떨어진 어떤 때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승진을 해서 축하를 받는 그 시간은 바로 지금이고, 만약 그 장소가 사무실이라면 이곳이 바로 사무실인 겁니다. 그 장소를 이곳으로 만들고 그 시간을 미래가 아닌 지금 현재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 사건을 지금 여기서 겪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네빌 마인드는 매일 끌어당김과 성공 마인드를 전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빌 마인드입니다. 혹시 지금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고 재회를 간절히 바라시나요? 특정인을 끌어당길 수 있을까? 정말 재회도 시크릿으로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오늘은 재회 끌어당김 경험담과 재회 시크릿 핵심 비법 3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 역시 처음으로 깊이 빠져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머리로는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당장 그 사람이 없으면 죽을 것처럼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매일 울며 지냈습니다.
혹시나 새벽에 연락 올까 자다가도 깨서 핸드폰을 보고 돌아보면 정말 한 사람에게 모든 걸 잃고 제 생활이 없던 시기였어요. 죽을 것 같았던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저를 돌보는 일에 시간을 쓰기 시작했어요. 운동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꾸고 미뤄둔 일들을 하나하나 해내면서 자신감이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저 자신에게 집중하다 보니 에너지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저는 제외 시크릿을 본격적으로 실천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를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1. 자기 사랑과 감사하기. 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아껴주고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했어요. 커피 한 잔, 편안한 잠자리, 나를 지탱해주는 사소한 것들까지. 감사와 자기 사랑은 에너지 주파수를 높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었습니다. 잠시 에너지 주파수와 끌어당김 연관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동 에너지 파동을 내고 있습니다. 감사, 사랑, 기쁨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높은 주파수를 가집니다. 불안, 두려움,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낮은 주파수를 가집니다. 즉, 내가 어떤 감정을 오래 유지하느냐에 따라 내 에너지 파동이 달라집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같은 파동끼리 끌어당긴다라는 원리로 작동합니다. 내가 높은 주파수에 있을 때 그와 비슷한 파동을 가진 긍정적 사건, 사람, 기회가 다가옵니다. 반대로 낮은 주파수 상태라면 불안 문제, 부정적인 상황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풍요라는 에너지에 맞추면 돈이나 기회가 자연스럽게 끌려오고 사랑이라는 파동을 올리면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현실을 끌어당기려면 생각과 감정의 상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음이 불안정하면 주파수가 흔들리고 원하는 삶과 맞지 않는 현실을 자꾸 불러오게 돼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들이 마음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방법인 명상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게 있다면 자기 사랑과 감사하기, 긍정하거는 필수입니다. 이미 제외했다는 전제로 살아가기. 아직 연락도 없었지만 저는 이미 제외했다는 전제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보고 싶던 전시회 티켓을 2장 사두고 그 사람과 즐겁게 전시를 보는 장면을 마음속에서 반복적으로 상상했어요. 우리는 이미 만났다. 이미 함께하고 있다. 이 믿음을 전제하에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행동도 모습도 바뀌게 됩니다. 원하는 사람과 만나고 있다면 내 모습은 어떨까요? 당연히 사랑을 받아 행복으로 충만할 테고 잘 가꿔진 모습으로 살아가겠죠. 우울하고 울적한 모습이 아니라요. 제외 시크릿이 아닌 모든 끌어당김의 핵심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원하는 걸 이미 가졌다면 내 모습은 어떨까? 어떤 행동을 할까? 그걸 전제하에 살아가야 합니다. 3. 감정을 인정하고 바라보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라고, 화가 나면 화난다라고 솔직히 인정했어요. 친구에게 털어놓고 글로 써내려가며 감정을 흘려보냈습니다. 감정을 인정하고 바라보는 건 역시 끌어당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억누른 감정은 주파수를 낮추고 인정한 감정은 주파수를 전환시킬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화, 슬픔, 외로움 같은 감정을 억누르면 그 에너지가 몸과 잠재의 시간에 막히게 됩니다. 이 막힌 에너지는 무의식적으로 같은 상황을 반복해서 끌어오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과거의 분노를 억눌렀다면 비슷한 분노 상황을 더 자주 겪게 되는 식입니다. 감정을 인정하면 주파수가 정화됩니다. 화난다, 보고 싶다처럼 있는 그대로 감정을 바라보면 그 에너지는 저항 없이 흘러가게 됩니다. 감정이 흘러가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다시 감사, 사랑 같은 높은 주파수로 돌아가기 쉬워집니다. 이 과정을 심리학에서는 감정 수용, 영적 세계에서는 에너지 정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즉, 감정을 인정하는 건 끌어당김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정화 과정이에요. 억누르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흘려보낼 때 비로소 내가 원하는 것을 가볍게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이후 제 생활이 점차 안정이 됐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없어도 괜찮다는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더 이상 재회 시크릿을 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4개월 만에 찾아온 연락. 그렇게 시간이 흘러 헤어진 지 약 4개월이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서 잘 지내냐는 안부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말까지 먼저 꺼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조건 붙잡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이미 제 안이 단단했고 그 사람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다시 사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변하지 않은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죠. 또한 자기 사랑, 감사하기, 감정 수용하기 과정을 통해 저를 더 사랑하게 되었고 에너지 주파수가 올라가며 그 사람과 맞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재회를 원하는 분들께 재회 시크릿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아니면 안 돼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자기 사랑과 자기 생활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시간은 흐릅니다. 내가 바로 서면 상대가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묻게 되죠. 정말 이 사람이 내게 맞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연애를 꿈꾸고 있었나? 우주는 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합니다. 옛 연인에게만 매달린다면 더 큰 선물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작은 비유. 10만 원을 잃은 대가로 곧 100만 원이 들어올 걸 안다면 여전히 잃어버린 10만 원을 떠올리며 슬퍼할까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사람,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저도 여전히 이별을 겪고 때론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외부를 바꾸려면 먼저 내면을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이 경험담이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내면 세계는 원인이고 외부 세계는 결과이다.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는 원인을 바꾸어야 한다. 자기 사랑, 감사, 이미 이루어진 듯 살아가기. 이 세 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분명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어떤 것이든 끌어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네빌마인드는 언제나 여러분의 끌어당김 여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